이번 시간은 9번째 시간인데요. 그 사건 발생부터 송치까지 그 요약 2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사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내사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리가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관할은 맞는지, 관할이 있는지, 그런 거를 검토하는 게 사건 수사 시작할 때 처음 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인 조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고소장 접수하고 고발장 접수하면은 고소장에 이미 그 고소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는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 이런 내용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범죄, 일시, 장소, 방법, 대상, 결과, 이 부분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소장으로 그냥 대체하면 되는 거지, 굳이 왜 또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고발인도 마찬가지고, 이 고소장, 고발장에 보면은 100% 완벽하게 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소장, 고발장 보면은 수사관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기에는 좀, 처벌하는데 좀 의문점이 있다든지 보완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강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고소장, 고발장을 본인이 제출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래가지고 고소인, 고발인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범죄사건부에 기재된 사람, 범죄사건부에 기재된 사람, 그 고소장에서 기재된 사람, 피고소인, 피고발인, 인지사건에 그냥 피의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만, 형식상으로는 이 사람들만 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고소인, 고발인, 여기 또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제보자, 피해자, 목격자, 이 사람들 전부 다 참고인이라고 그래서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피해자, 제보자, 목격자, 그 내사 사건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참고인 해가지고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는 거예요. 그 조서라는 것은 서로 문답을 해가면서, 수사관하고 상대방하고 문답을 해가면서 그것을 문서로 이렇게 그 수사관이 정리한 거를 조서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저 수사기관에 와서 스스로 작성한 것을 진술서로 이렇게, 진술서는 물론 집에서 작성해 올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집에서 작성해 온 진술서고, 수사기관에 와서도 그 조서라든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써서 내는 거, 이것을 이제 진술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써서 내는 거 진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저기 이 조사받는 사람들 중에 피내사자, 피진정인, 이런 사람들, 진정당한 사람, 진정한 사람 진정인, 진정당한 사람 피진정인, 이렇게 되는데, 진정사건하고 고소사건하고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소사건하고 진정사건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고소사건은 처벌해 주세요 하는 그 일시장소 방법이 명확히 들어가 있는데, 맞든 틀리든. 근데 진정사건은 그거보다는 좀 뭐가 좀 빠져가지고 이것을 고소사건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진정한 사람은 진정인, 진정당한 사람은 피진정인. 이것은 내사인은 없어요. 내사인은 수사기관이 되는 거죠. 내사인은 수사기관이 되고, 내사 당하는 사람은 피내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피의자는 아니지만, 여기 범죄사건부에 기재된 피의자는 아니지만 고소인들, 참고인, 이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참고인이라고 그러는데, 참고인 조사할 때 마치 그 피의자처럼 다루면서 조사하는 그 조사 대상자가 있어요. 피내사자, 피진정인, 뭐 이런 사람들 해서 참고인으로 오더라도 피의자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할 때, 여기 피의자 신문 조사할 때 따로 또 설명이 될 텐데, 그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간, 구체적인 시간에 또 될 텐데, 언급이 될 텐데, 그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그래요. 피내사자, 피진정인, 아니면 이제 참고인 중에 피의자처럼 다뤄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고소인한테는 어떻게 조사하느냐? 네가 그 누구 고소인 누구 맞냐? 맞습니다. 네가 저기 우리 고소장 이렇게 접수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소장을 받았는데 네가 제출한 거 맞냐?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고소장을 다른 데 또 제출한 적은 없냐?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적은 없냐? 이중 조사가 되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뭘 해달라는 거야? 고소장에는 뭘 해달고 어떤 내용으로 뭘 어떻게 해달라고 고소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봤는데 그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육하 원칙에서 언제 사기를 당했어? 어디서 사기 당했어? 육하 원칙을 풀어나가는 거죠. 피해자, 제보자, 목격자 마찬가지고 피해자는 이제 고소인하고 비슷할 거고 피해자가 저기 될 거고 이렇게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서 저 신고해서 출동을 했어요. 누가 신고했든 신고해서 출동을 했는데 거기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급대원 피해당한 구급대원이 사건화가 되면은 바로 이제 인지 사건이 되겠죠. 현행범 체포하면서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그날 이게 이제 구급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처 그 신고도 못했고 그래서 현장에서 사건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억울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구급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한테 얻어맞고 이래가지고 피해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고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 수사 과정에 따라 가지고 대응 과정에 따라서 인지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고소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가 그 목격한 사람이 그것을 저 사람 아주 그냥 저렇게 구급대원 폭행하고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고발을 하면 그냥 저기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냥 신고되고 말아버리는데 그 인지 사건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하고 하면은 이제 그 고발 사건으로 가는 거죠. 그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가 제보자 누구냐?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을 제보하는 거냐? 어디에 대해서 어떤 일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인 조사. 참고인 출석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우편으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로 끌고 오는 방법은 지금 그 수사 단계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 참고인을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문자 메시지 보낸다든지 전화해가지고 나오라 그래갖고 안 나오면은 그게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수사하는데. 강제로 끌고 올 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면 이제 그 다음에 피의자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피의자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의자를 부를 때는 마찬가지로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저기 전화라든지 우편이라든지 그 출석 요구할 때는 참고인은 피의자든 전화로 하는 게 더 훨씬 더 낫겠죠. 그래야 상대편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는 내가 일정표를 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제 저 출석 요구해서 저 신문을 하는데 피의자를 수사관 앞에 데려다 놓는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 몇 가지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은 임의동행 출석 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영장, 그 영장, 체포는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체포. 현행범 체포도 마찬가지고 긴급 체포도 마찬가지고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속은 열흘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체포는 48시간 동안 해서 여기 임의동행이라는 게 있고 이게 저기 색깔을 달리해서 그룹을 달리해서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이것은 임의수사예요. 임의수사 오든지 말든지 지 맘대로고 이것은 그 사람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 맘대로 하고 싶어도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끌고 오는 게 이제 체포고 임의동행 출석 요구는 그 사람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임의동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와 승낙을 받아서 그 순수하게 진짜 그 사람이 지 스스로 오게 만드는 거 수사기관에 오게 만드는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의동행할 때 우리가 어떤 사건에 있어가지고 저 김아무개 씨 지금 여기 무슨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사할 게 있으니까는 같이 우리 저기 수사관 조사실로 그 임의동행 좀 합시다. 이래서 그 사람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임의동행할 때는 판례에서 형사정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은 판례에서 임의동행할 때 요구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 임의동행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알려드릴게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하고 같이 가다가 중간에 불편하면은 이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사무실에 조사실에 가서 불편하면은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탈, 그러니까 거부, 이탈, 퇴거 이거를 알려줘야 돼. 임의동행 할 때는 요건이 그렇다는 걸 알려주고, 판례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한테 확인서를 받아야 돼. 임의동행 동의서, 확인서. 말로 했으니까는 영수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영수증을 그 사람한테 손으로 쓰라고 그래가지고 확인서를 받는 거예요. 내용을 다 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서식에 확인서 받는 서식. 그리고 이제 출석 요구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전화, 우편 뭐 이렇게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오면 그냥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조사하면 되는 건데 안 나오고 버틸 때, 안 나오고 버틸 때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어떡하지? 그때는 이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거예요. 체포영장의 그 요건이 뭐냐 하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 아니면 불응할 우려가 있는 때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출석에 불응할 때 어떡하지? 나오라는데 안 나와 어떡하지? 그때는 이제 체포영장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 가서 보여주고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체포영장 신청 과정, 그 체포 과정 이런 거에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그 나오라는데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게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행범인 체포가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있는데 현행범인 체포는 그 많이 들어봤죠.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는 현행범은 꼭 경찰만 잡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해가지고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은 뭐냐? 범행 중, 범행 중, 범행 직후. 범행 직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범행 직후는 뭘 의미하느냐? 그 만일에 폭행 사건이라면 폭행이 바로 끝나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굉장히 근접한 시간 내에 그 판례에서는 그 범행이 종료되는데 40분 있다가 체포한 거는 그것은 그 시간이 너무 벌어져 가지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가 불법 체포다 이런 판례가 있기도 한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시간적으로 뭐 거의 그 끝났을 때 5분, 10분 내로 아주 그냥 근접한 시간 그럴 경우를 말하는 거고 장소도 그 범죄가 발생한 그 장소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게 현행범죄 범죄 실행 직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준현행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준현행범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현행범인 체포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준현행범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렇게 그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긴급 체포가 있습니다. 해서 원래 저기 체포는 강제처분 영장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강제처분 법정주의, 강제처분 영장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범도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현행범도 언제 영장 받으러 갔다 오겠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 체포영장은 또 요건이 출석력에 불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현행범은 출석력에 불응하고 말고 할 게 없죠. 체포영장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바로 거기서 그냥 체포하는 거예요. 뭐 별다른 영장 받을 필요 없이 구속영장을 받을 여유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 긴급체포는 뭐냐 하면은 그 긴급체포는 말 그대로 출석 요구할 시간적 그 여유도 없어요. 체포영장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현행범도 아니에요. 현행범도 아니에요. 구급된 폭행 사건에서 출동을 했는데 거기 있으면은 현행범 범죄 실행 중이라든지 실행이 직후로 체포할 텐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딴 데로 달아나 버린다든지 해가지고 현행범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확실하게 알고 어디 거주하는지 알면은 그거를 지금 그리고 거기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체포영장 받아서 이렇게 잡아올 텐데 그 출석력에 불응할 우려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잡아올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도망 다닌다든지 해가지고 추적 중에 있는데 두세 시간 있다 현행범도 아니고 장소 떠나가지고 준현행범도 아닌데 그 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이 어떡하지 할 때는 그때 이제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긴급 체포. 현행범도 아니고 체포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때 이제 긴급 체포하는다 이렇게 해서 어, 체포영장은 판사가 허락을 하는 거고 기록 검토하고 해서 판사가 허락을 하는 거고 현행범인 체포는 수사관님들이 눈으로 보고 범죄가 이루어지고 저 사람이 범인이 맞구나 해서 할 수 있는데 긴급 체포는 판사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체포하는 거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긴급 체포는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 요건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 근데 일단 긴급 체포는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그 현행범도 아니면서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때 이제 긴급 체포한다. 그런데 아무죄나 긴급 체포하면 안 되고 법정형이 3년 이상 중대한 범죄. 이게 이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는 이게 요건을 강화해 놓은 거예요. 3년 이상 중대한 범죄, 법정형이 그럴 경우에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앉혀놓고 피의자 신문하는데 피의자 신문 조서는 뭐 진술거부권을 고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범죄 사실 학력 경력 이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쭉 절차가 있는데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또 피의자 신문 그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딱 한 가지. 피의자 신문은 어떻게 하는지, 피의자 신문을 왜 하는 건지, 범죄 사실, 일시, 장소, 대상, 방법, 결과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일시, 장소, 대상, 방법, 결과 그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범죄사실 쓸 수 있게 의견서 범죄사실 쓸 수 있게 검사가 공소장 공소사실을 쓸 수 있게 하려고 피의자 신문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의자 신문은 그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피의자 신문을 전혀 한 번도 안 받아보신 수사관님들도 어떻게 뭘 조사하는 거냐, 범죄 사실 어떻게 조사하는 거냐, 처벌조항을 물어보면 돼요. 처벌조항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육하원칙에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해한 이렇게 돼 있으면 처벌조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처벌조항을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너 사람을 죽인 사실이 있니? 예. 언제 그랬어? 어디서 그랬어? 누가 같이 그랬어? 공범이 있다면 누가 같이 그랬어? 누구를 그랬어도 나와야 되겠죠. 언제 그랬어? 어디서 그랬어? 누구를 그랬어? 누가 같이 그랬어? 어떤 방법으로 죽였어? 그래가지고 죽었어 안 죽었어 해가지고 시체는 어떻게 했어? 왜 죽였어?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육하원칙에 의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으면은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실이 있니? 예. 그래서 어디서 그랬어? 언제 그랬어? 기간 어디서 그랬어? 어디서 그랬어? 그리고 어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농수산물을 가지고 대상으로 한 거야? 어떤 식으로 그 거짓 표시했어? 방법.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원산지 거짓 표시했지.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왔지. 그래서 얼마나 팔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판 거는 그 처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처벌하는데 엄하게 처벌해야 될지 그 경중을 따지기 위해서 그 팔았다는 그러한 매출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 조사가 돼야 되겠죠. 해가지고 아무튼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 이거 처벌조항을 물어본다. 그리고 육하원칙을 풀어나간다. 그것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은 아무 범죄라든지 다 조사할 수 있다. 죄명만 다를 뿐이지 조사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병철이 이제 압색 검증도 이 부분도 같이 나가겠죠.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색 검증 부분도 있는데 먼저 이렇게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그 체포하고 이제 구속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체포영장으로 48시간 이내에 그 체포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든지 풀어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사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체포하지 않은 거잖아요. 체포하지 않은 것은 그 조사를 마치고 구속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불구수사 원칙이니까는 구속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김하국의 씨, 그 조사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조사 끝났는데 일단 돌아가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검찰청으로 가가지고 검찰청에서 연락이 간다든지 법원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구속을 안 했으니까 이제 불구속 수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발로 걸어오긴 했지만은 그 구속시켜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요. 구속시켜야 될 필요성. 그때는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한다 그랬고 사전구속영장. 형사성법에 없는 용어지만은 사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사전구속영장 신청한다.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체포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보내려면 석방의 절차가 필요해요. 체포했기 때문에 석방 절차가 필요해요. 이거는 체포를 안 했기 때문에 석방 절차 없이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체포영장하고 긴급체포는 그 일반 경찰은 체포영장의 경우에만 검사 지휘받아서 풀어주고 긴급체포하고 현행범 체포는 저희 지휘받지 않고 그냥 풀어줘요. 저 구속시킬 사안이 아닌 것 같으면은. 그리고 그 특별사법경찰은 체포영장하고 긴급체포에서 풀어줄 경우에는 그 검사 지휘를 받고 현행범 체포에서 풀어줄 경우에는 지휘받지 않고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석방의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석방해 주고 나서는 그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전부 다 그 검사한테 보고는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어서 체포했다 풀어줬다 이렇게
보고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체포한 다음에 영장을 신청한다 그래가지고 사후 구속영장 신청한다 그래. 체포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구속은 언제 그 지발로 거론하고 체포했는데 어느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체포 요건 말씀드리고 임의동행 요건 말씀드렸듯이 해서 구속영장 신청 요건은 주인도입니다. 주거가 부정하다든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든지 도망할 염려가 있다든지. 주인도,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 세 개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 개 중에 아무나 한 개 걸리면 되는 거예요. 다 걸리면 더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거예요. 도주 우려가 있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음, 그리고 이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함, 이런 식으로 그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은 그 법원에서는 그리고 저기 경찰은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구속하기 전에 신문을 합니다. 신문, 살필 심자, 시시비비를 가리는 살필 심자. 여기에 출석해서 저 신문하는 것은 설득 추궁해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 물을 신자. 피의자 신문은 물을 신자. 여기에 판사가 구속 전 신문, 피의자 구속 전 신문은 살필 심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 증거 수집 관계가 잘 됐는지, 자백을 임의로 했는지, 압박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발부하거나 기각을 하는데, 판사가 발부하거나 기각하기 전에 뭘 보느냐, 주인도로 영장 신청을 하면은 판사는 주인도가 해당되는지 따지면서 뭘 고려하느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그래가지고 중위위를 참고합니다. 중위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주인도에 해당되는지 중위위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는 것을 전부 영장 신청서에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좀 돼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그 구속기간은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구속기간은 그 체포한 그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체포한 날로부터 10일. 그 다음에 사전구속영장은 그 구속 전 신문하려고 그 사람을 법원으로 데리고 오거든요. 구인한다고 그러는데, 법원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걸 구인한다고 그래요. 구인한 날부터 10일. 그러니까 사전 구속영장 구인한 날부터 10일, 그리고 체포한 것은 체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렇게 그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에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다음 시간에 압색 검증부터 해가지고 송치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이쪽 말씀드린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